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4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어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요즘에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왜요? 예? 어떻게? 이 세상이 이제 아름다워졌어요. 연애 시작했어요? 아, 연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 있잖아요. 뭔 종교의 핵심들 있잖아요. 아, 은혜 받았구나. 네, 뭔가 그분들처럼 뭔가 그 사이비 교주처럼 뭔가 세상을 다 이제 사랑으로 할렐루야.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아멘. 요거 있잖아요. 화기정승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뭐 기사를 봐도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렇게 뇌물을 많이 받았다고. 아, 많이 받았어.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약간 자본주의의 눈이 밝은 거예요. 다 그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박하사탕에 그 대사 나오잖아. 맞아요. 아직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아직도 세상이 동화 같니? 뭐 이런 느낌. 자, 네버엔딩 스토리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오늘 약간 의상이 예전에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났어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보던 만화. 뭐? 가제트 형사. 나와라 가제트 팔. 이게 색깔만 약간 이제 회색으로 바뀌면 약간 가제트 형사 느낌이 살짝 그래도 나요. 우산도 나오고. 모자서 별명 가제트였었는데. 아, 닮았다. 네. 닮았네. 나와라 팔, 나와라 다리. 그러니까 얼굴만 딱 떼서 옮기면 바로 그냥 가제트 형사 탄생됩니다. 자, 그래서 마차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그렇죠. 없죠, 요즘에. 예. 뭐 없어요. 막 찾다 보면 있는데 요즘에 저도 막 뭔 일이 있어도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얘기하려다 보면 뭐가 있었나? 그리고 나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보니까 이제 유튜브 재밌게 봤던 거 그런 것만 이제 가끔 생각나고.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기억 안 나지? 회. 좀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맞아. 자, 별일 없었던 우리 마차님.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축입니다. 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한 지 지금 2주차 접어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붓기가 좀 빠졌습니다. 아마 그 성형 수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사춘기님 눈의 변화 과정을 계속 캡처해서 보세요. 그죠. 점점. 아까도 네. 오자마자 계속 날 쳐다보는데 나도 할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한 2달 걸리죠?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자리 모르겠어요. 잡으려면. 그 의사 얘기로는 그 넉 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감각이 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새살이 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아니, 그래서 의사분들이 넉 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넉 달까지 사람이 기다리고 참거든. 그때 날르는 거야. 부작용을 찾아올 것 같을 때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넓게 잤습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네. 세금 내고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야, 그게 내야 되니까. 2019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냈겠네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급여 소득자로 해서 네. 일단 그거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나? 그거 끝나고 제가 월세를 좀 받는 게 있는데 165만 원인가? 너무 디테일하지 말고. 아, 그래요? 네. 그 종합소득세에 받는 다 포함돼서 내는 거죠? 그런 거. 네, 그거 받는 거는 번외 수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탈세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신고하고 46만 원인가 내고 10만 원 10%에 지방세인가? 그것도 내라고 그래서 네. 한 50만 원 냈어요. 왜 세금 처음 내본 많이 것처럼 안 그렇게. 내셨네, 그래도. 생각보다.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네네네. 별로 안 나와요. 어. 네. 근데 그냥 뭐가 거의 2천만 원이야? 월세 소득 2천만 원 이하. 아, 월세 네. 소득.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막 그 노인 양반들이라고 그렇지 어르신들 네. 뭐 월세로 그래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생계를 위한 월세는 그냥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그래서 되게 적게 나와요. 네. 어쨌든 올해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내년엔 거의 안 내시겠네요. 네. 내년 환급 받으시겠네요. 황금 많이 받아야지 진짜. 네, 맞습니다. 저도 신고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업체에다 맡겨서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복잡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단순 기장은 가서 해줘요. 네.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개 막 어. 세금 계산서 끊고 이런 거는 네. 진짜 맡기는 게 좋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세금 신고하셨던 우리 오사춘기님.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은 별일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주말에 네.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월요일 아침까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딱 마음 먹고 앉으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리는 일인데 네.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금요일 저녁부터 진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네. 그러니까는
자다 깨다 그거 해야 되는데 맞지, 그거 있어. 하기 싫어 하다가 하기 싫다는 생각하다가 진짜 졸다가 맞아요. 이렇게 이틀을 갔어요. 아, 저도 요즘에 그런 이상하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뭘 하기가 싫어요. 네. 막 집중해서 뭘 하는 걸 못하겠어. 잘 예전처럼 예전에 막 미친 듯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 먹기 전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일하는 건 아니 2시간인데 마음 먹는 게 한 4시간 걸려요. 배고플 때 먹는 건 그렇게 바락바락 되면서 그치.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마음으로 뭐 네. 맛있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얼마 전 그 큰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뭐든지 다 사랑과 감사로 바라보기로 마음 먹어서 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아니 뭐 그걸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사건이죠. 아니 큰 사건인가요? 상처 많이 네. 받으셨나 봐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 다 성경대로 살았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었는데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우리 박근혜 정권에서 유일하게 그분도 그분도 비난하네. 그분도 다 그렇게 뭐라고 싸운 LG 뉴스의 기밀이신데. 그분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도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 이명박이 그분도 뭔가 그래요? 그 자기의 뭔가 뭐 이유는 있었겠지. 아, 예. 이러면 그분도 또 자기 사정이 있었겠지. 또 달리나 이러면 또 달리나.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카모토는 누구? 그분도 뭔가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 진짜? 기분도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 너 힘드네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자 어쨌든 당분간은 좀 다 내려놓고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보면 개인적으로 막 화가 나 있고 우울감도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무리 경제적인 영향도 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가위바위보 해서 순서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저하고 오사충이 가위바위보! 자, 오사충이 1등, 제가 2등. 왜 똑같아? 자, 이거 라이브로 보고 계시면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똑같아요, 항상. 야수님 3등, 나태님 4등. 3, 4등만 좀 틀리고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요. 네. 매번 똑같은 걸 내는 거. 아, 그런가? 맨날, 영상 봐야겠다, 진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거다, 무의식으로. 맨날 같은 거 내면서 우리가 순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142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뭘까 보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게 무서운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쟁도 무섭고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도 무섭잖아요. 귀신도 무섭고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무섭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나이와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또 무서운 것들이 또 바뀌잖아요. 네. 뭐 특히 학생한테는 시험 이런 거 무섭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무서워. 아, 그래요? 네. 직장인들한테는 월요일 무섭죠. 월요일 무섭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카드값. 아, 네. 그다음에 월급날이 요즘에는 기쁜 게 아니라 이제 무섭고. 월급 하도 조금이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요즘에 빠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네. 예전에는 월급날 막 기다리고 회식하고 막 이런 날이었는데 돈 나가는 날이 돼버렸네요. 월급은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진짜 스쳐 그러네. 지나가는 것 같아. 예. 여기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다음에 또 미필자들은 군대 가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거 두려웠었어. 그거 예. 두려웠어. 그리고 맞아. 뭐 세금도 무섭고. 네. 세금도.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우면 막 생리빨도 뽑고 난리가 나잖아요. 손가락을 예. 잘랐더니 평발이다 막 이런 거. 그렇죠. 옛날에 그 유머에 그런 유머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부모들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방학 이런 것도 무서워요. 아이의 방학. 네. 아이가 방학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그 PC방 알바들도 그렇게 아이들 방학을 무서워한다고. 그다음에 맞아. 애기들 막 때로 이렇게 와 하면서 몰려다니면 겁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맞아. 또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의 예고 없는 방문. 김치 딱 이만큼 들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고해야지. 최소한 예고는 해야지. 아니 예고하면은 네. 그 예고 받은 날부터 오는 날까지 두려워요. 차라리 기습이 날 수도 있어. 네. 방문은 괜찮은데 뭐 자고 가고 이런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얘야 비밀번호가 뭐니?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죠 진짜. 일단 그런데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뭐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혹시 이거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이제 그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아내분들 이제 결혼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내분이 이게 샤워하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떠세요, 오사충이님? 몰라 샤워한 거 청소는 해봤어도 네. 워낙 각방을 쓰고 네. 각자의 목욕탕을 쓰니까 샤워도 방이 예, 욕실이 두 개니까 집사람 요즘에는 방하고 예. 욕실에 붙어 있는 방 쓰니까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만날 일도 별로 없겠네요. 예, 사회적 뭐, 거리, 사회적 거리 두고. 그러니까 쌍꺼풀 하실지도 모른대요, 지금 아내분께서. 딴 사람이 왔는 줄 알고. 정말 이렇게 뭐 어디 출장 갔다고 뭐 하면 일주일 못 보고 그런 적도 있고 뭐 어디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덤담하게 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제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여러분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정확하게 오늘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식인가 추모일인가 네. 그 서거일인가 그게 5월 2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5월 며칠인지는 알겠는데 5월 24일. 예, 근데 23일이라는 거 오늘 처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이 대부분의 서민의 생각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5월 말쯤 됐나 보다. 근데 그때 이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5월 달에 사실 좀 들뜨고 예, 좀 맞아요. 행복한 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예. 달에 돌아가신 거였구나. 근데 이제 뭘 검색을 하다가 이게 우연찮게 저게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조카분이 뭘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이모부야 삼촌이야 문재인 대통령 한테 그 조카한테는 네. 이모분과 삼촌이가 그러잖아요. 와서 이제 안부를 묻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올려놨어요 글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이 하는 얘기가 그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네가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줬을 때 이걸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야, 그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정말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정말 어떤 건지. 그래서 전 이번 주말에 이제 그 재난소득을 69만 원인가 70만 원 좀 안 되게 받았어요. 그걸 싹 썼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벌써 다 썼어요? 하루 만에 그냥 싹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 연휴 때 원래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뭐 그래 어버이날 겸 뭐 집사람 뭐 생일 겸 연휴 겸 해서 우리 집에 식사 한번 하자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누운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이번에 뭐 날씨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 와서 저기 과일이나 한번 먹고 밖에 나가서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메밀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17명이 메밀국수를 먹는데 9,000원이에요. 9,000원. 9,000원. 그럼 뭐 10,000원 잡고 계산하기 편하게 17만 원. 17명? 네. 우리 식구가 준 만 원, 17만 원에. 네. 그다음에 과일 사는데 11만 원 들고. 네. 그다음에 옆에서 이제 그 메밀국수하고 이렇게 그 보쌈을 좀 시켰거든요. 이래저래 30만 원 나왔어요. 과일 사는데 11만 원. 그다음에 옆에 커피 마시는데 한 10만 원 썼고. 그럼 다 썼네요. 네, 장 봤더니 하루에 그냥 70만 원에 나간 거예요. 결론은 재난 그 소득이 적다. 더 늘려주자. 아니. 정부가 주는 거 너무 찔끔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고마웠죠. 고맙다. 너무 고마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뭘 대단히 큰 걸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국수 먹고. 네.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먹어갖고 스테이크를 뭐 각자 뷔페를 가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곱하기 17을 하셨잖아요. 뭐 그러니까 17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추 그냥 돈 1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아는 집이 아들이 셋이야. 근데 하나가 축구 선수야. 콘프라이크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푸대로 먹는데 진짜 푸대 있죠. 푸대. 네, 저도 그렇게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거 네. 500g짜리 이런 거 말고 푸대 있잖아요. 1kg짜리 게 사료 같은 거 있어요. 맞아. 1kg짜리를 한 번에 1kg씩 먹는 그렇게 거죠. 먹어요. 저 남자애들 셋 네. 있고 막 그런 집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얘기한 평범하게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평범의 기준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 어때? 우리 결혼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집 어때? 평범해.
누구랑 결혼하게? 평범한 여자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맞네. 그러니까 마차님이 생각하는 평범의 기준, 야수님이 생각하는 평범의 기준,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그 평범한 삶은 잘 알아요. 그래요? 연예인 중에서 가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개그맨 중에서 평범하게. 일반인 생활을 거의 똑같이. 통계적으로 보면 중간값이라고. 그렇죠. 그 어렵게 사는 걸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의 몸으로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네, 제가 자존심 많이 상해요. 실제로도 어렵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이래저래 평범하게 어렵네.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평범의 기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전 유튜브 방송을 쭉 보는데 제가 대학 얘기를 했더니 자기 뭐 고졸이라고 왜 대학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고졸인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고졸을 폄하하려고 뭐 대학 얘기를 한 건 절대 아닌데. 저는 고졸 폄하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졸 대표로서.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또 고등학교로 나와야 사람인가요? 또 중졸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사실 그냥. 그래서 이거 그 핵심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가 뭐냐를 알아야지. 평범을 예. 이해하는데 그런 게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절 뭐 비방을 할지 몰라도 그냥 저희 엄마 아빠가 나 그냥 학비 잘 대주고 중고등학교 잘 나와서 좋던 싫던 그냥 후진 학교고 그냥 대학 좀 잘 들어가고 그럭저럭 자라왔고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일반 직장이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밥벌이 하고 아니면 좀 사업을 조그맣게 하던가 밥벌이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또 내가 자식한테 평범하게 학원 보내주고 아니, 그게 평범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아는 사람들 해서는 상류층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기준이- 동네에서는 상류층 생활이거든요. 아니 다 대학 나왔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대학 가고 네. 보통 그러잖아요. 뭐 그 MT도 가고 뭐 호프집 가서 뭐 또 달리겠네, 이분도. 댓글 또 달리겠네, 보니까 지금. 저도 이게 평범한 거니? 하면서 또 달리겠어요. 저도 좀 불안하네요. 사업하는 사람이 집에 있고, 뭐 학교 등록금 부모님 막 내주고 이런 집이 평범하니 아니 또 직장 달린다. 생활해서 저는 그 대학을 가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혼자 벌어서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껄떡거리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남자애들은. 근데 저는 그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예. 등록금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도 그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힘들어서 휴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에.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다가 대학을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친구를 만나는데 야, 넌 어디서 왔냐 하니까 자기는 경상도 상주에서 왔대요. 고3 애가 갓 대학을 들어갔는데 경상도 상주애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없죠. 예, 없잖아요. 뭐 내가 뭐 이상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없어요. 서울에서 그냥 쭉 살다가 대학을 갔는데 경상도 상주애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를 쓰레빠를 신고 다녔대요. 쓰레빠를 신고. 슬리퍼. 야, 뭐 말하자면 왜? 그렇죠. 자기는 학교에 책을 들고 간 적이 없대요. 운동하는 애들 보통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막 아침에 한번 배지 안 달고 왔다고 막 선생님이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 생활 그리고 삼수라는 형이 있었어. 뭐 다 야자했지만 전라도 전주인가에서 왔는데 걔도 이제 노가다 뛰면서 말하자면 일용직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평범함이란 무엇이고 그 사람들한테 평범함이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게 좀 저는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씨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냥 가장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자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평범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랑 지금하고는 다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평범한 집은 아빠는 회사 다니고, 엄마는 그러니까 이제 밥벌이 하고. 예. 아니야, 밥벌이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는 이제 아침 탁 요리해 주시면서 아빠한테 딱 같이 식사하고 가족들 모여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이제 애 학교 보내고 아들만 아버지랑 겸상하고 엄마랑 딸은 그건 부엌에서 먹고. 그건 너무했네. 그건 너무 전원일기 시대고. 그거는 여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평범한 집이고 네. 그거는 요즘에 평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그 개그맨 친구들하고 일반 친구들 보면 결혼해서 이제 아이 얘기한 대로 유치원이들 학교 보내고 둘 다 출근하고 예. 이런 집들이 이제 평범한 집이죠. 그리고 주말에 가끔씩 놀러 댕기고 그렇잖아요. 쇼핑하러 댕기고 이제 예. 이런 친구들이 평범한. 그러면 그 가정을 평범한 가정을 유지. 마차님이 생각하는 평범함의 기준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넬 가방 메고 그렇지. 구찌 가방 갖고 기사가 문 열어주고. 아니 뭐 어렸을 때는 그냥 각자 가정의 그 삶이 다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비교 그쵸, 대상이나 그쵸.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예, 예. 지금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평범한 거는 내가 보니까 그냥 평수로 따질게. 평수로 아파트 한 30평대. 예. 앞으로 많이 다니시겠죠. 아니. 그래서 이걸 중형이나 중소형 아파트를 30평대로 하잖아요, 네, 보통. 네. 서민이랑 요즘에 84제곱미터인가? 약간 25평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하나 또는 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뭐 그랜저 정도의 차를 몰면서, 그다음에 그 아이 뭐 영수 학원 보내고 그 정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 뭐야? 학원 갔어. 야 뭐야? 태권도 갔어. 그 정도 살려고 하면 요즘 연봉 1억 돼야 될 걸?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거, 야수님이 생각하는 평범한 게 뭐예요? 뭐 저- 구두 닦아주고 막 이런 거야? 저 고등학교 때 그런 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항상 이게 입버릇처럼 나는 꿈이 평범하게 사는 거야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대도 안 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치로 한번 해봤어요. 수치로. 수치로 이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관리비, 장보고, 생활비하고 통신비하고 보험하는데 네. 250 들어가요. 250. 안 들어갈 것 같죠? 250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 자녀분도 있으니까 예. 들어가죠. 그다음에 아이 교육비가 학기 100. 교육비 빼고 네. 잰 거구나. 학기 100. 350. 영수가 35, 35씩 70. 그다음에 음. 미술 30. 음. 해서 200. 음. 그럼 아까 250에서 200 더면 450이에요. 예.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님 용돈 100만 원 드리거든요. 그럼 550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차는 어. 몰아야 될 거예요. 기름 네, 기름값이라도 넣고. 나야 되니까. 그게 한 60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래저래 막 보험료 네. 다 나누고 뭐 세금하고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냐면 600 정도. 한 550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대출이 있어서 한 50만 원 정도 갚거든요. 600이에요. 네. 저 옷 입는 거 맞죠? 예. 하고 다니는 거 맞지? 저 가방 한 20년째 들고 다녀요, 진짜로. 20년째 들고 다닌다고 거짓말인 줄 아는데 진짜 20년째 들고 다니거든요. 월 600이면 1년이면 한 7,200 정도 그러니까 쓰는 거네. 대한민국- 실수령의 기준으로는 네. 그게 연봉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640만 원이 9,800 얼마가 그래서 1억을 예, 기준으로 한 게 예, 640만 원 예. 실수령액이에요. 아. 저금 한 푼도 못 해요. 그러네. 저금은 늦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뭐 좋은 머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중간층, 중산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봉 1억이 연봉 1억 4인 가족, 3인 가족은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빠듯해요. 지금 마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30-40%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상위 30%, 하위 30% 빼고 30-40%가 연봉이 1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술적으로 안 맞는 또 얘기예요. 그 연봉 1억 우리 뭐 중위소득이니까 중간소득 보니까 한 200만 원이거든요. 직장인들 이렇게 웃기잖아요. 쫙 진짜. 세워놔가지고 예. 한가운데가 예. 200이에요. 그러면 200보다 잘 버는 사람이 반 이상, 200보다 못 버는 사람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집을 줘도 못 살아요. 살죠. 아니 집을 줘도 관리비 내고 못 산다니까. 200만 원 줄 테니까 집 35평짜리 드릴게. 살아보세요. 못 바로 살아요. 팔고 빌라로 이사 가죠. 그러니까 일단 200으로 줘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200 밑보다 200 위로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갭이 엄청 크다는 거죠. 예. 돈을 그러니까 버는 이거를 중산층으로 해야 되냐, 중간층으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쓰임새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잖아요. 애 학원 좀 보내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 다음에 뭐 애 시키고 싶은 거 좀 시키고, 그다음에 주말에 뭐 외식 정도. 외식이라는 게 뭐 강남에 무슨 유명한 무슨 호텔 레스토랑 가는 게 아니라 뭐 주말에 야 부대찌개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소한 거, 돈가스 먹으러 갈까? 그다음에 뭐 조카들 이렇게 대학 들어가면 용돈 좀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게 평범하게 살아간다. 저를 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들으시는 분이 저보다 좋은 차를 몰지 더 나쁜 차를 몰지 연봉을 더 받을지 덜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이 너무 이렇게 슬픈 거예요.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죽자 사자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맞벌이로 하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거 좀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생활을. 그나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연봉 뭐 집사람도 뭐 좀 벌고 저도 버니까 그나마 용돈이라도 좀 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알아서 드려라 했더니 뭐 그러니까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100만 원을 저는 왼쪽 오른쪽에 드리거든요. 내가 드리는 거 아니까 집사람이 주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른들한테 이렇게 예, 그렇게 원래 100씩 줄 줄 드린다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이 많지가 예. 않죠. 예. 그래서 참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뭐죠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 그 어떤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집을 살지 못하고 땅을 뭐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상위 1%가 부동산의 55%를 가지고 있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상위 10%가 부동산의 97.6%를 가지고 있대요. 김두리 교수가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진짜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상위 10%의 생각은 뭐고 50%의 생각은 뭐고 70%의 생각이고 너무 뒤죽박죽이 막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잘 벌어야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할까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이 되게 많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금도 못하고 연봉 1억 벌었는데 저금도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아니 근데 그 사실상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생활을 하시는 거고 제 아는 이제 친구들은 주로 이제 빌라 사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또 월세 사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 빌라를 예, 산다고 쳐요. 예. 밥 세 끼는 먹어야 되잖아. 월세를 살아도 월세비도 내고 밥 세 끼를 먹어야 그래도 되잖아. 빌라는 관리비가 안 나. 근데 냉정하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평범이라는 건 네. 어떤 기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국가의 복지제도 안에서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거 그런 환경 자체를 평범하다라고 규정한 거지. 연봉 중간값이 여기고 뭐 소득이 이렇고 뭐 가족 형태가 이렇고 뭐 주거 형태가 이런 게 평범이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맞아,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추려고 하면 나부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이든 그 기준에 닿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지금 이게 뭐 거기다가 이제 여자 남자의 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여자가 뭐 유리천장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가리킨단 말이에요. 저도 딸 하나예요. 어디서 아들 하나예요. 똑같이 가리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이거를 메이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예. 남자가 직업이 뭐냐. 맞아요. 그때 얘기했듯이 뭐 남자는 2억을 해야 되고 여자는 2천을 해야 되고. 오해가 있으셨는데 예. 남자 3억, 여자 2천.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똑같은 집 배우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했는데 결국은 남자에 대한 이게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가지고 그렇죠. 경제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두 집이 부부가 어려워. 예. 그러면은 남자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남자가 뭘 보통 열심히 안 사는 거죠. 여자를 기준으로도 이제 예. 봐야 될 이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네요. 맞지 않냐? 너도 대학 나왔으니까 벌어라. 그러면 역할을 바꿔보자. 이것도 되게 싫어 안 벌래. 황당한 거고. 그러니까 어디다 이거를 놓자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삼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부장이에요. 그럼 뭐 삼성 부장 연봉을 쳐보면 다 나와. 네. 그다음에 형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네. 왕왕 그러니까 돌아가는 괜찮아요. 집이잖아요. 네, 그 그다음에 정도면. 저희 평촌에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랜저 하나 몰아. 음. 근데 그 형도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오늘 악플 많이 달리시겠네. 근데 아니 근데 돈을 펑펑 쓰지 못한다 예, 이거잖아. 근데 그 형이 이제 만나면 승주야, 너 어떡하냐? 힘들네. 미래가 걱정되는 설마 이제. 그 말만은 하지 마라. 힘들네. 아니 미래가 걱정되는 거야. 걱정된대. 나 쉬운 가서 이제 좀 내가 달고 싶어. 내가 조금만 악플을 내가 달고 싶어.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형이잖아. 그런데 이 형이 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오늘의 결론은 네, 결론 뭡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평범하게 사는 거 같고 아. 그 평범하게 사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밖에 없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네, 진짜 그런 거 같아. 힘들게 마무리를 했지만은 악플이 네, 많은 앞으로는 거.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보다 무서운 거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한동안 이제 행사를 제가 12월 달까지 했으니까 1월 달부터는 거의 뭐 5개월째. 그쵸.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그 돌잔치 행사는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저는 마스크 쓰고 애 옆에 안 갔어요 일부러. 그때 진짜 마스크 돌잡이 해야 되니까 돌잡이, 애가 옆에 근처에 있어야 되는구나. 부모님하고 애기하고 가족들만 거기 이제 돌상에 있고 저는 이제 마스크는 벗고 사인을 맞는데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했어요. 물어 인터뷰도 거기서 하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뷔페집도 여기 사장님 이거 음향 시설이 왜 안 되나요?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지금 뷔페 하는 거래서 거기도 오래 쉰 거야. 잔치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쉰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거기 그거 행사 한번 한 거랑 근데 최근에 이제 한번 그 야외 행사를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 어린이들 이렇게 지금 그 모내기 체험하는 게 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왔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재밌는 게 모를 심는데 그 다음에 또 가을 되면 또 그 자기가 심었던 그거를 별을 또 베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심고 베고 다 하는 거예요. 애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게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는 거라서 보니까 예전 같으면 한 100명씩 왔대요. 야, 그 체험하는 아이들은 최소한 살라무 이야기는 안 하겠네요. 걔네들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거기서도. 그래서 불러서 딱 2, 30명 딱 모이더라고요. 그 친구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것만 하고 가면 심심하니까 이제 잠깐 애들하고 좀 야외에서 좀 이렇게 놀아주려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러니까 막 원래 레크레이션은 막 붙어가지고 서로 예전에는 막 붙어서 막 뭐 하는 게임이 많았어요. 근데 네. 그런 걸 다 안 하고 그냥 툭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거 훌라후프 돌리고 그건 옆 사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빙글빙글 돌다가 3명, 뭐 4명 이런 거 절대 못 하겠네요. 그런 거 하면 난리 나죠. 2인 삼각 뭐 이런 거 하면 난리 네. 나겠네. 네. 그렇죠. 막 헐떡헐떡 거리고 막 땀나고 이거 불안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해서 신기한 건 저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행사 예전에는 막 2시간, 3시간 해도 목이 안 쉬었거든요. 30분 했는데 목이 쉰 거야. 왜 그러지? 나는 처음이에요, 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했잖아요. 네. 무관중으로. 네. 근데 정말 웃긴 게 거기 치어리더들이 있어요. 아. 펄짝펄짝 뛰면서 응원을 막 해요. 아무도 없는데 그거 보면 나 너무 웃기더라 진짜. 아이고, 뭐 어차피 월급은 나가고 뭐 놀릴 수는 없고. 근데 그거마저 치어리더마저 없으면 그 활력이 없잖아요. 원래 관객들도 한 번씩 딱 비춰주고 뭐 선수도 비춰주고 해야 되는데 그 치어리더들 열심히 응원하는 거 봐도 그래도 TV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네, 이제 그나마. 좀 즐겁게 응원하겠죠. 근데 외국 팬들한테 진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관중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네. 그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하는 그 응원 있잖아요. 아. 관중들이 만들어내는 그 응원. 야, 그걸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대박인데.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 다른 나라 이제 그래도 이민 가서 사는 형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갖고 그 나라를 가고 싶은데 이제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라오스 계시거든요. 그래서 형 거기 가도 되나요? 했더니 아마 7월쯤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거의 없대요. 확진자가 지금. 라오스는. 혹시 그 진단을 안 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이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뭐 거기 날아가서 나도 한번 여행도 좀 이제 7월 되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때 이게 많은 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도 뭐 지금 이렇게 오래간만에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좀 이제 요즘 좀 한국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다 그런데 저희 한국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이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패턴이 두 분류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거에 막 사람들이 좀만 뭐 누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기사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여자친구가 꼬집었다고 주먹으로 팼어요. 아 진짜로 꼬집었다고. 아니 뭐야? 살점이 나갔어? 예? 살점이 뭐 아,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정도니까 이 데이트 폭력으로 잡혔어요. 근데 이유가 술 먹다가 여자친구가 꼬집었다는 거야. 잘 됐다 잘 그래서 됐다. 그냥 바로 그만 주먹으로 만나라, 때려가지고 그만 만나. 여자를 한 거예요. 야 이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화가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르겠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뭐 데이트 폭력 사례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그 택배 직원분이 뭐 마스크를 안 썼다고 갑자기 막 주먹으로 네. 때린 사건도 있었고요. 뭐 주차장 경비 아저씨하고 뭐 그게 개인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짜증이 나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가 평상시에 참았던 것도 이제 뭔가 그 분노를 표출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악플도 더 달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악플을 더 달고 하면서 좀 푸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하면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요즘에 이것 때문에 저도 요즘에 예전보다 사람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나 봤더니 또 사람 만나는 횟수가 또 많이 줄은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늘 하던 일을 예전보다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멍한 시간이 많아요. 사람이 멍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일을 하다가 이런 시간이 자유 시간이 있을 때는 휴식인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휴식이 아니라 그 마치 그 실미도 그 부대원들이 북한에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훈련만 시키는 뭔가 끝이 없는 뭐 그런 생활. 근데 그렇게 무기력감이 이렇게 되고 네. 그러다가 또 일을 또 뭐 좀 하면 또 하기도 싫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 그런 그런 증상 때문에 돼버린다니까. 힘들었던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일을 했어.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해야 돼. 근데 걸레질 쓱쓱 해요. 근데 지금은 쉬어. 근데 또 걸레질도 하기 싫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행사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일하는 걸 좀 이런단 말. 근데 왜 일이 필요한지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딱 그 끝나고 나서 관계자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 덕분에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서 기분이 확 올라오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어디 가서 칭찬받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잘 탔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셨네요. 아유 진짜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렇죠. 뭐 방송한다고 뭐 선풀 달아주는 것도 그런 아니고 것도 아니잖아. 악플만 달고. 그렇죠. 그럼 뭐 이리 씨 요즘에 이런데 힘내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우리 김일희 씨 선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과 뭐 이런 걸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네. 있잖아. 근데- 지금 물류센터에 맞아.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었어. 물류센터 1,300명 일하는 물류센터에 이 기사가 있었어요. 200명 지금 전파됐다고. 접촉했대잖아.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오사친규님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했어요. 예. 물류센터 위험하다. 여기만큼 밀폐된 데서 막 숨 헐떡거리면서 일하는 데가 없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이게 왜 심각한 건가 했다가 오사춘기님이 얘기하셨던 게 딱 크로스가 되면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네. 이래님도 건강하면 일단은 50% 먹고 들어간 그러니까요. 거야. 그래서 건강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사람은 내가 느낀 거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칭찬에서 오는 즐거움이 되게 크다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해도 뭐 손님이 많아서보다도 몇 명 와서 사장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이 한마디가 되게 또 힘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전에 우리 게스트로 한번 왔던 우리 개그맨 김영희 씨가 있어요. 예. 요즘에 유튜브를 하는데 재밌더라고. 제가 엄청 웃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둘 다 깜빵 갔다 오신 분이랑 같이 하는 건데 한 명은 그 조폭 생활 하시다 갔다 오신 분이에요. 아니, 레알 깜빡? 레알이에요. 레알 깜빵 갔다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사기꾼으로 한 2년 살다 오신 분. 갖고 사기꾼하고 그 전직 조폭 지금은 다 마음 비우고 벌 다 받고 착하게 살고 있어요. 둘이
서로 그 깜빵에서의 생활을 막 얘기하면서 조폭은 사기꾼을 욕하고 사기꾼은 조폭을 욕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컨셉도 물론 재밌었지만 그 형인이 그 친구가 좀 힘들게 좀 지냈거든요 한동안. 왜냐하면 일도 우차사도 없어지고 나서 그 친구 개그 되게 잘 짜는 친구거든요. 아이디어도 좋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일이 많이 줄었어. 오히려 내가 이제 새날 하고 있는 것만 갖고도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형은 고정 스케줄이 있잖아. 아 고정. 이거 고정 스케줄? 팟캐스트 하잖아 형. 그렇지. 그 라디오 나가는 거 어떻게 되셨어요? 라디오 그만. 그 아, 유태경도 그만뒀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그 유튜브를 너무 재밌어서 그 허세스코라고 있습니다. 허세스코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걸 보다가 한 30개를 몰아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 그래서 형이한테 아까 전화를 했어요. 형이나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뭐 근데 힘들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요. 사기꾼하고 조폭하고 사이가 안 좋아. 힘들어. 또 방송 욕심이 많아 하면서 막 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진짜 막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야, 휘나 나 진짜 잘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틀 동안 동영상을 30개를 몰아서 본 적이 없다.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너 그런 거야로 대박 쳤을 때 이후로, 야, 이걸로 다시 한번 네가 크게 유튜브로 성공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 자기가 안 그래도 힘이 들었대요, 요즘에. 구독자도 잘 안 늘고 지쳐있는데, 그 말이 되게 애가 진심으로 막 좀 기뻐했어요, 제 얘기에. 그러니까 좀 일에서 오는 게 꼭 그런 돈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거기서 이 칭찬,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되게 좀 크다고 저는 일단 느꼈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이제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월달에 막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뭐 행사. 그저 행사 때문에 저 대신에 다른 사람도 예, 자주 예, 오고 뭐 이렇게 조금 늦기도 하고 시간도 조금 예. 늦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저번에 수술 때문에. 그죠. 눈 수술한 것 때문에 빠지고 거의 없었는데 서서히 제가 제일 겁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내가 이 생활에 져질까봐 그냥 적응해서 그냥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맨날 뭐 영화 보고 TV 보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거에 편하게 너무 적응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잡혀도 계속 그렇게 살까봐 좀 겁이 나더라고요. 살짝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안 잡힐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아요. 안 잡힐 거면 뭐야?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여기야 칭찬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감사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감사한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극장 예전에 개그 공연할 때 진짜 소극장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개인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의자 있죠 하나. 긴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요. 그러니까 등치가 큰 애가 한 명 앉으면 예전에는 6명 앉는 자리가 5명 앉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긴 의자로 앉아요. 그래서 막 진짜 따닥따닥 옆 사람 붙어 있고 그냥 옆 사람이 웃거나 재채기하거나 그러면 뭐 그냥 그게 그냥 그때는 그런 게 그러니까 감기 있는 거 아니 요 정도만 걱정했지 뭐 코로나 이런 생각을 안 할 때라서 그때는 막 그렇게 꽉꽉 찼어요. 그리고 공연하다 보면 개그맨들도 앞에서 그게 하면은 이제 그 조명 때문에 침 튀기는 게 다 보여요. 네, 맞아요.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무대 앞에 바로 관객이 앉아 있어요. 옛날 그 개그를 했었어요. 저기 박준영 씨가 했었잖아요. 침 튀기는 거. 침 튀기는 거.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야 관객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는 그 그림이 그렇게 막 그게 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늘 그럴 줄 알았어요. 개그의 인기도 늘 영원하고 늘 관객도 늘 이렇게 꽉꽉 찾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야 그렇게 해서 공연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 뭐 화면으로 이제 뭐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는 이 시대로 바뀌어 버려서 예전에 그 추억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겠구나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친구들은 이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렇지. 핸드폰 받는 거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삐삐부터 해서 뭐 시티폰, 그다음 PCS 뭐 하다가 지가 전화번호 통일되고 하면서 010으로 왔잖아요. 이 과정을 그래도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소중한 와.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계속 들었고. 뭔가 알렐루야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모두가 사랑과 감사로 바뀌어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것도 생각나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가면 특히 이제 바이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소리도 막 지르고 뭐 자유로드로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리 지르 마스크 쓰고 탈 것 같고 왠지 소리 지르면 쳐다볼 것 같은 거야. 뭔지 알죠? 무서운데 소리를 왜 지르는지 난 모르겠어. 항상 영화 보면 소리 지르잖아. 무서우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좀 이게 공포가 좀 덜어지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거 왜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질러야 그 맛인데 이제는 그 무서운 걸 타면서 입을 꾹 다물고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뭐 풀 데가 없어 무서운 걸 야, 타도. 생각해보니까 자유로드로 마지막에 언제 타셨어요?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걸 뭐라고 하지? 공포? 그 고소공포라고 예, 하나? 예. 예, 그게 이제 생겨갖고 못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타겠죠. 그러면 한 칸씩 망하지 띄워놓고. 않을까요 거기? 입 꼭 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줄도 있잖아요. 예, 예. 맞다. 붙어가지고 했었고. 근데 내가 맞아 그 모내기 행사 갔을 때 거기 부모님들도 조금 계셨는데 그 물어보니까 어른들 있잖아요. 이렇게 재난소득 그거 얘기를 하다가 나눠주는데 어른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해도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밀착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건강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도 왜냐면 어른들이 또 안 들리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오신대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급 받다가 자기 앞에서 배급이 끊긴 경험이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어른들 이거 나중에 받으셔도 돼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하던데도 아니되는 거야. 이거 돈 떨어지면 안 준다는 거 소문이 돌았대요. 아니 저번에 저기 세금 내러 갈 때도 네. 이제는 이렇게 넓게 앉게 하거든요. 네. 되게 그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줄도 이렇게 붙지 말라고 네. 테이프로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막 뒤로 돌아가질 않나 어떤 분은. 그러니까 막 이게 넓게 섰으니까 네. 앞으로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먹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그런 자기 어렸을 때 예전에 그런 경험, 배식이 끊겼던 경험, 뭔가 자기가 늦게 가가지고 못 받았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불신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당시엔 그러겠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도 자꾸 일찍 와가지고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되게 짠했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코드 그러니까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이런 생활에 너무 젖어 있을까봐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그런 좋았던 추억들을 자꾸 이렇게 좀 회상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그렇게 좀 저는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42회 세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 저는 그 사람들이 이게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류가 이제 뭐 그 유인원부터 시작하면은 뭐 멀리 짧게는 50만 년, 길게는 200만 년부터 이제 뭐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 시대로 치면 한 7, 8천 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생물이 모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말라리아로 죽은 건가? 말라리아를 포함한 그 말라리아가 이제 가장 유명한 모기 관련된 그 질병인데 모기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모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공포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온대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쵸, 그냥 귀찮은 정도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계절성 예. 스쳐 지나가는 귀찮은 아이들이지 그게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열대지방에서는 과거에 그 말라리아는 굉장히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특히나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된다는 걸 모를 때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전염 매개체가 모기라는 게 밝혀지고 그 개똥쑥인가? 그걸 이제 그 치료제로 개발한 게 중국 학자가 개발해가지고 노벨 그 의학상까지 탔는데 생리학상인가 하여튼 노벨상까지 탔어요. 그 과학자가. 근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자기 혼자 몰래 이제 그 막 주사 맞고 있다가 욕 먹었잖아요. 약 먹다가 욕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가 그 기전이 그러니까 작동하는 기전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하고 비슷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말라리아 병을 일으키는 그 매개체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세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좀 애매한 아이가 이제 그 병을 일으키는 건데 그 아이 그 말라리아 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균이라고 합시다. 병원균이 몸속에서 작동하는 움직이는 패턴이 이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그 말라리아 약을 만든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만약에 이제 그 치료 기전이 발견되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곡 과장돼 가지고 치료제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 혼자 고여가지고 몰래 먹다가 긁혀가지고 욕을 또 한 바가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확산은 잘 되는데 네. 확산이 잘 되면은 독성이 떨어져야 되거든. 네. 근데 확산도 잘 되고 독성도 강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어디 코로나요? 예, 코로나 코비드 19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그 어린이 괴질인가? 네, 맞아요. 그거 지금 또 그러니까- 난리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코로나의 변형인지 연구를 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나타났던 그 바이러스나 전염병하고 비교했을 때 양상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런데 뭐 스페인 독감이 제일 유명하죠. 스페인 독감 이전에는 그 뭐가 쥐로 이렇게 하는 그 페스트. 예. 그 흑사병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다고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그 흑사병부터 그 흑사병 이전에도 그 전염병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전염병이 나타나는 주기 자체가 짧으면 300년, 보통 500년 주기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걱정할 필요가 1000년, 2000년 없겠는데? 전에는. 텀이 너무 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사병도 지금도 있어요. 흑사병은 지금도 있는데 이제 그 발생 기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뿐이고 과거에 가장 흑사병이 창궐했던 게 몽골 내몽골 쪽에서 이제 그 흑사병이 가장 자주 일어났었는데 한 군데서 흑사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대륙으로 번지는 데까지 뭐 빠르면 50년. 보통 100년, 200년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랬겠네. 비행기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교통기술의 문제이기도 하고. 맞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향신료가 왜,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냐면, 이게 먹는 게 너무 싱거웠어. 그러니까, 밀, 소금, 포도주 그게 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입속에서 짠맛이 아닌 다른 맛과 향을 내는 그런 음식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내는 그 재료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높은 가격을 지불하니까 그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이잖아요. 그거 봤어요? 후추하고 금하고 똑같아. 후추하고 금하고 이렇게 쳐준 거예요. 금 덩어리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고기를 제외하면 인간의 입에 넣었을 때 뭔가 색다른 쾌감을 줄 수 있는 건 향신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전쟁을 하나? 이거 그냥 저는 향신료 때문에 막 전쟁했다 그러면
그 글자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뭐 거예요. 귀족들 때문에 이렇게 그랬죠.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게다가 이렇게 칠면조를 먹는데 아니 치킨을 먹는데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그 후추를 쳐바른 거야 진짜. 그냥 뿌린 게 아니라 쳐바른 거죠. 범벅을. 이걸 어떻게 먹나. 그런데 이게 비싸니까 맛이 있건 없건 이걸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먹어봤어. 뭐 이런 거구나. 우리 뭐 비싼 요리 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 향들 중에 가장 희귀한 향일수록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트러플 뭐 오일이 지금 뭐 가장 비싸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희귀하기 때문에 비싸게 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보통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어떤 원리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뭐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데 뭐 가격이 되고 뭐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원리를 배웠죠. 통해서 경제 시간에 배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고 그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이제 그 기술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촉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이라면 무릇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똑같은 제품이면 내가 남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과거에 이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는 전염병이 왜 그렇게 이게 그 텀을 길게 두고 나타났냐면 확산되는 속도가 느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가지고 있는 그 매개체 있잖아요. 숙주하고 인간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동물을 찾아낸 게 아니라 식물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잘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그 기제 위에 가격이라는 상징 어떤 기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합당한 제품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자연을 파괴해야지만 그 가격에 합당한 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고기만으로 충분했는데 소고기로 만족이 안 되니까 원숭이 고기를 찾게 되고 원숭이 고기로 만족이 안 되니까 오랑우탄을 찾고 오랑우탄을 안 되니까 코뿔소를 찾고 코뿔소가 안 되니까 코끼리를 찾고 그다음에 박쥐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 산업 논리하고 맞부딪히고 있는 건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촉발된 이후로 이게 자연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기도 깨끗해지고 공장이 멈추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 되게 깨끗해지고 야생동물도 막 도시로 내려오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뭔가 자연 황폐화가 덜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이 훼손되는 산림이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왜요? 왜요? 감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전에는 각국에서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각 정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감시를 하다 보니까 숨어서 이제 그 수렵을 그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나 화전이라고 하죠. 이제 그 나무 산을 불태워 가지고 이제 수출 그렇게 걷어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산업들이 그러니까 정부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법 사업이 훨씬 더 확장돼 가지고 산림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이 사라지는 속도에 비례해서 인간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생물들하고 사람하고 접촉되는 이런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 현대의 이 전염병,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담보로 한 가격 경쟁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원재료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법적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적인 어떤 그런 그 산림 훼손 행위가 그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그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명이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명이면 돼. 그러면 그냥 코로나 사태처럼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의 그 근본에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렴한 가격, 더 좋은 제품, 그러니까 싸고 좋은 물건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시장 그 플레이어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건데, 그 경쟁이 과도해지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가격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많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서는 그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100개 중에 99개를 버리더라도 그 구매하는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99개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는 결국엔 자연에서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한 경쟁이라는 게, 가격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이라는 게 생태계를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보니까 생태계만 훼손시키면 되는데, 그 훼손된 생태계에서 파생되는 그 찌꺼기가 사람 몸에 묻었을 때 코로나 같은 사태를 촉발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이 발전한 과학 기술로 뭐 백신을 어떻게 만드냐, 치료제를 어떻게 만드냐,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도 또 다른 코로나가 생기면 또 우리는 이런 또 사회적 격리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그러니까 과연 자연을 이런 식으로 훼손시키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가격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경쟁하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보면 딱 그 몬산토하고 그 GMO 뭐 관련된 음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어떻게 훼손한 거잖아요. 원래 있던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다 가공을 해서 조금 더 물건을 대량으로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서 뽑아내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도 또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코로나보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자신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야라는 그 확신이, 그러니까 이 자연을 파괴하고 코로나 같은 위험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는 어떤 추론이라는 활동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이제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학습과 정보 소비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똑같은 어떤 정보나 신호를 보고도 거기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 세계적 화두였는데,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가, 그러니까 그 여러 코로나나 가격 중심에 의한 소비자들끼리도 경쟁하고 생산자들끼리도 경쟁하고, 경쟁이 아니면 모두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가격 중심, 싸고 좋은 물건이 나한테 최선이야, 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 행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바지 한 벌에 9,900원에 파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많이 너무 싸더라. 예전보다 예. 물가가 확실히 더 싸졌어요. 값은 어떤 건 옷도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이소 가보면 예, 아시겠지만은 예, 예. 예전에는 막 몇천 원 하던 게 1,000원에 팔고 한단 플라스틱 말이에요. 제품이 너무 싸져서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또 버리고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인간의 노동이 없이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에는 장치 산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계 살 때 비용만 줄이면 나머지는 그냥 원재료 가격만 들어가니까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의류는 원재료부터 최종 생산물까지 인간의 노동을 빼고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품이 굉장히 싸다. 그럼 누군가는 착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SPA 브랜드에서 뭐 청바지 한 벌에 19,000원에 팔고 뭐 티셔츠 하나에 5,000원에 네, 파는 5,000원 건 막, 뭐 굉장히 대단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나한테는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을 생각하고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야 이거 착취당했겠네. 안 사. 비싼 거 사. 사람 인간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티셔츠 하나 사러 갔다가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되나? 호구 오셨네 하는 거죠. 그러면 호구 왔다 오늘도 아주 그냥 아우, 비싼 것만 이거는 사가고 착취 옷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슨 아르마니 정장을 사러 가면 또 얘기가 틀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 우리가 입는 남방이나 그냥 티셔츠를 사러 갔는데 이거 착취 때문에 비싼 거 산다고 하는 것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참. 근데 뭐 아니, 맞아요. 우리 세상이. 항상 그 최저가 쇼핑 전문가 마차님께서 지금 입을 꼭 다물고 계시잖아요. 정장은 아르마니지. 어떻게 그게 됐건. 최저가 쇼핑의 달인인데 지금 그게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마차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면 99.9%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격 중심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행위 이면에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인류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 인류가 앞으로 달리겠는데 그러니까 또 지구에 무슨 약이래잖아. 야수님도 달리겠는데.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절이 그냥 강제적으로 시작된 강제로 거예요. 됐죠. 강제로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이 가격이라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 결정의 근거로 생각하는 이 가격이라는 게 진짜 합리적인 건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인지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새날 출연료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 아니죠? 알아들으면 좀 말 좀 전해주든가.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브라님한테. 이렇게 어렵게 무슨 뭐 세계적인 아니. 담론을 하지 말고. 아니 출연료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어요? 그건 개인마다 네. 달라요. 개인마다 그래요?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마차 시간에는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재밌다. 아, 이게 코로나보다 무서워요? 코로나보다 무섭습니다. 나는 다이어트. 여기 온 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한 뭐 7, 8개월 됐는데 보통 마차님이 정말 이게 그 언변의 달인이라고 생각한 게 메모를 바로 옆에 앉으니까 네. 근데 아, 오늘은 나는, 정말 준비를 많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까먹어. 내 나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무섭게 빨간 펜으로 막 적어요. 네.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겁이 저 나겠어. 준비 많이 하신 거 저는 네. 처음 아니, 봤어요. 까먹을까 봐. 아 그래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지금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고 하시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 보이는구나. 뭐야 아무도 몰랐잖아. 아무도 몰랐어. 아니, 다이어트 한다니까. 이게 더 나빠. 이게 더 나쁘다고. 아,
자, 사라가 하는지 알았습니다. 다이어트 하셨겠죠. 아니야. 본인이 하셨대잖아요. 다 저는 사랑과 이걸로 인내로 다 바라보기로 했어요. 맞자니 얼굴 빨개졌어. 아무도 몰래 했습니다. 아무도 네. 몰래. 아무도 네. 몰래. 했는데 제가 하면서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몸무게가 지금 한 6kg 정도 더 찐 건데 6kg요? 저는 사실 건강보다는 옷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옷 때문에 나는 옷을 옷을- 포기할 수 없어. 옷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깝고 그 딱 맞을 때 그래. 화가 확 나요, 진짜. 아. 그래가지고 좀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미루다가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그 약이라던가 하는 방법에 대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보가 네. 되게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이 아니라 여서 병원에 찾아오는 간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그게 원인이 대부분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칼로리 제한시켜주는 네, 없애주는 요즘 그런 거.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나와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예, 광고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광고 많이 나오고. 뭐 이거 먹으면 없었던 걸로. 뭐 막 이런 거 것도 있잖아요. 맞아. 칼로리 뭐 없애준다 뭐 이런 것도 많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 하도 너무 광고를 하니까 나도 저걸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나도 한 번 샀잖아요. 한번 샀어. 그리고 내 동생이 제약회사를 다녀가지고 네. 동생한테 받았어요. 내가 달라고 하니까 주고. 그런데 얘네 그 약을 성분을 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얘네 회사 제품의 가격대가 어떤지를 좀 알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특정 추출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살이 더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알게 된 거예요. 요즘 들어있는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라 알지 무슨 가르시야? 몰라요 우리는. 진짜? 예. 진짜 몰라? 몰라요. 가르시아 무슨 야구 선수 맞아요. 롯데 자이언트 가르시아 홈런 그- 타자 그 아니야?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아 그래요? 노벨상 받은 안드레 아, 가르시아라고 진짜. 그 유명한 배우 아니야 또? 이게 막 이게- 자세하게 읽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서아시아의 과일 열매 껍질에서 나오는 추출물인 거예요. 네. 과일 알맹이도 아니고. 알맹이도 아니고 껍질에서 추출물인데 그럼 얼마 싸겠어? 그러네. 싸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합성되는 걸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기능으로. 그래서 거기 칼로 하잖아요. 커트 뭐 이런 거 맞아요. 칼로리 커트 시켜준다는 게 이걸 변환되는 걸 억제해가지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거거든요. 아유 다이어트 약이 옛날에 그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우주인 같이 눈에다 뭐 쓰는 게 있어. 집중력 MC 스퀘어. 그게 그 당시에 28만 원인 거 맞아요. 되게 비쌌어요. 30만 원이었어요. 맞아.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한 거랑 똑같아요. 나 샀다. 나는 와찬이 샀잖아요. 난 사고 싶었다. 가정 환경이 나오죠 어렸을 때 어려웠던 환경이. 내가 네. 복싱했잖아. 내가 또 코치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헬스장에서 있는 애들 후배들 방법이 없어요. 굶고 뛰는 거 빼놓고.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운동은 없어요. 네. 그 체중 맞추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운동으로는 절대로 살을 못 빼요. 먹는 거. 뭐. 절대로 못 빼.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제 눈을 바라보고 하면 절대로 못 뺍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간 손상이 올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할 정도면 이미 운동 선수고요. 일반인이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굶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계속 이게 지속되다 보면 무기력해져요. 맞아요. 기운이 없어. 사람 미쳐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아무 그래서 일도 못 해. 절대로 지금 얼굴 허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서운 게 네, 이거더라고. 무기력해진다니까. 그 30대 여성 디톡스 다이어트 2주 만에 간 수치가 20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20배면 독성 간염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쓰러져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근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일반식 들어가면서 뭐 붓기 뺀다고 호박즙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즙 종류가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의사가 정말 이런 걸 먹어라 했을 때 먹는 거지 웬만하면 씹어 먹는 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즙으로 먹었을 때 갑자기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즙이 더 어려워요? 즙? 즙 해독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액체잖아요. 액체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액체 상태로 몸속에 들어가면 이 흡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간에 도달하는 화학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씹어 먹는 건 그러니까 분해되는 속도 때문에 이제 간에 천천히 도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홍수로 생각하면 되겠네. 물이 그냥 일정 양으로 흐르면 괜찮은데 갑자기 네, 막 몰아치면은 홍수 나듯이. 그래서 간에 보통 안 좋은데 이제 아까 말한 가르시니아 말고 녹차 카테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녹차 마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그래서 녹차 카테킨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카테킨이 그 약장수들이 그 파는 게 카테킨이야. 카테킨. 예.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약의 패키지에는 조심하라는 것들 중에 뭐 음주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음주해도 되나 보죠.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녹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카테킨이나 가르시니아가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걸 복용하는 동안에 음주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일부러 엄청 찾아봤어요. 이거 다이어트 하면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 큰일 나겠네. 엄청 위험한 진짜 거고 거네. 거기에 사실 다이어트로 유명한 무슨 땡땡 라이프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네. 가루랑 섞어 먹고. 네. 저는 맨 처음에 그걸 왜 찾아보기 시작했냐면 이게 미국 건강보험 우리나라로 건강보험 심사원 사이트 뭐 이런데 딱 한 군데 업체 워닝처럼 올라가 있는 게 그 회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경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게 없고 이게 아까 모델이 또 메시예요. 메시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 진짜? 메시가 모델이고 그게 이제 그 쉐이크로 먹는 거잖아요. 쉐이크로 이제 밥 대신에 한 끼를 그걸로 먹는 건데. 이게 되게 미국 국립보건센터에서 명백하게 간 손상을 가져오는 회사 제품군으로 유일하게 적시한 것이 거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무섭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한 다이어트는 내가 선택한 건 괜찮다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식이요법으로 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 야수님이 그때 추천한 적도 있었던 방탄 커피. 근데 요즘은 커피에다가 이제 원래 방탄 그 버터로 만들어진 그 뭐라고 하지? 그 지방을 똑같아 이것도 지방으로 변환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버터와 섞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은 이거 마시면 그 아침을 안 먹어도 든든하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건데 요즘은 그게 MCT 오일로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막 버터 타고 막 이거를 밖에 나가서 못 하니까 이게 딱 패키지로 딱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방탄 커피 원리가 아침에 그러니까 열량을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열량의 절반을 아침에 그냥 몰빵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지방 중심으로. 그래서 지방이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 안 걸리던데. 탄수화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몸속에서 이게 열량으로 변하는 과정이 탄수화물에 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열량도 이제 나눠줄 수 있다. 아니, 그냥 일반 커피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뭐 거기에 이제 다르네. 버터 뭐 이런 거를 그냥 넣으면서 블랙커피에 버터랑 띄우는 몇 거야. 가지 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포만감 식사처럼도 네, 먹을 네. 수도 있고. 근데 커피 그 한 잔을. 포만감이 저의 경우에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면서 사실 FMD 식단이라고 거기에다가 MCT 오일 넣은 커피를 마시는 걸 했는데 이틀째 저녁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얼굴이 하얘. 울렁거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유.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나이 드니까 이런 게 안 되나 싶었는데 이게 원래 20대 때는 애들이 뭘 하냐면 약발이 잘 받았죠 그때는. 그때는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만 먹는 거. 하나만 먹는 고기만. 포도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거기 고기가 안 나왔을 때요. 그게 포도는 배고파. 토마토나 사과 이 둘 중에 하나를 원푸드를 가지고 3일 동안 이것만 먹는 거예요. 요번에 한혜연 씨가 그 토마토로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근데 그 토마토는 일반식 들어갈 때 먹었던 거고 이 FMD 식단으로 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는 토마토 먹으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분이 광고했던 제품에도 가르시니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나오는 다이어트 제품의 한 80~90%는 진짜 가르시니아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원푸드 얘기도 했는데 이게 다이어트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역사가 너무 웃겨.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신석기 있었냐면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뚱뚱한 게 장땡인데 그때는 뚱뚱하게 예뻤으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시작된 게 1930년대부터인데 이때는 30~40년대에는 어떤 다이어트를 했냐면 흡연 다이어트를 했던 거예요. 네. 흡연 다이어트 하세요, 마차님. 근데 난 이참에, 담배가 너무 싫어서. 이참에 해, 이걸로 그냥. 근데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 내가 이 얘기를 고3 때 들었었어요.
왜냐면 뒤에서 좀 노는 애들이 다이어트로 담배가 최고라고 한다고. 담배를 피우면 간식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 담배 필 때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두 아예 가지잖아요. 입맛이 없어져 그러니까 입맛이. 담배 많이 피면 이렇게 뭐 군것질 잘 안 한다 그러고 두 번째 그래서 담배 껌 있잖아요. 지금에 니콜레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몰래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원래 야구 선수들이 맞아요. 씹는 담배 하잖아요. 그거 니코틴 들어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먹으면 환자 이 혀가 마비되는 것 같거든. 그게 도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다이어트 역사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청자들, 시청자분들 주변에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한 명이라도 봤어요? 봤어요, 진짜. 저는 앞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하고 만다. 뺐다가 요요 온 친구들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마차님은 안 뚱뚱해서 지금 성공을 했다, 안 성공을 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는 뚱뚱한 사람이 뺀 거는 봤어. 하지만 그 이후로 관리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 말이 있어요. 실패율이 다이어트가 99.5%예요. 네, 그러니까 네. 99.5%요? 0.5%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장사가 되는 거야. 이게. 장사가 되는 거야 진짜. 그러네. 다이어트 종류가 지금 나가는 게 26,000가지인데 아까 말한 게 1930, 40년도에 지금 흡연 다이어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 1950년도에 유행했던 게 기도 다이어트예요. 기도? 기도. 어. 기도에서 제가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라고. 그건 약간 뭐 심리적인 마인드 세팅 거라고 같은 걸로 하는 심리적인. 거잖아. 내가 근데 108배 같은 거는 빠질 것 같아. 108배 기도는. 108배는 운동에 되게 좋더라고 진짜. 15분 동안 할 수 살 있어요. 빠져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대학생 때 했던 게 1960년도에 유행했던 원푸드 다이어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 지금 3, 40년 지나가지고 애들한테도 지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대 때는 해서도 살이 3일 하면 한 3, 4kg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몸에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3, 4kg가 빠졌어요. 이거를 쭉 유지를 하면 이게 몸이 이렇게 빠지면 그만큼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요요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셋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맞아요. 브레인 자체에. 맞아요. 자꾸 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 주비스에서 했던 애가 나한테 얘기해줬던 게 이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세팅 몸무게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80kg야. 70kg를 뺐어. 2, 3kg는요. 차이를 보지도 않아요. 보통 10kg 정도가 빠져야 이게 몸에서 쭉 빠졌네 이러거든요. 이 10kg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사회생활도 못 하시고요. 진짜 사회생활도 못 누워만 하고. 있어야 돼. 예, 진짜로 이게 뭐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 하려면 뭐예요? 저녁 먹어야 먹자, 되지. 뭐 점심 먹자, 뭐 커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진짜 맞아. 커피 마시면서 진짜 무슨 케이크지? 뭐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그러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라서. 이터너티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예 모든 걸 끊고 저녁에 그래서 맨날 운동만 해 1년간. 그래서 10kg를 빼요. 그럼 그 몸무게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무슨냐면 운동도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김종국 같이 저도 약간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몸에서 막 가렵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운동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일 하는 게 효과가 더 그러니까 크더라고. 일주일에 3, 4일을 회사 생활하고 가장이 어머니 아버님 다 살아 계시고 돈 벌는 사람이 일주일에 3일을 레귤러하게 운동한다? 그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진짜로. 정말 이게 미쳐야 돼. 반 미쳐서. 근데 그분 몸 좋으신 분들은 진짜 그 금요일 저녁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얼굴도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 근데 헬스장에서 금요일 저녁에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네. 자기 몸 거울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돼야 느끼거든요. 돼. 그렇게 반 이렇게 약간 미친다고 하잖아요. 미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운동으로 몸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민간인이 네. 운동선수 그걸 먹고 사는 거잖아요. 민간인이 힘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왜 6kg 전에 몸무게로 안 돌아가는 거야?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이 한번 쪄버리면 그걸로 기억을 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몸이 야, 이상한 걸.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 우리가 밥 먹고 배우는 게 그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이제 다이어트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한테 배웠던 애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형이 이제 그걸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친구는 고무줄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뺄 때 어설프게 빼면은 고무줄처럼 살짝 했다가 다시 돌아가.
탄력이 남아 있잖아요. 딱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요요야. 그러니까 세팅 몸무게라고 한 것처럼 계속 그게 늘리고 되려면 세팅이 된단 말이야. 조금 세팅이 되는데 이거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면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는 살을 뺄 때 형 아까 10kg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 사람이 몸무게를 확 빼버리면 고무줄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늘어나 버리면서 안 돌아가잖아요. 탄력이 끊어지니까. 그 정도까지 다이어트를 하면 잘 요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또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최대 나왔네. 이건 안 돼. 최대 세계 나왔어. 먹는 근데- 거, 운동하는 거, 마사님 생활하는 게 시간에 안 돼요. 악플 달려요. 네. 아니 이거는 근데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집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잠깐 또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괜히 또 갑자기 또 말을 바꾸시네. 또 아니, 그게 타고나야 아니라- 된다라고 또 꼬리를 내리시네. 아니 왜냐면 우리 집이 예.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때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엄마랑 아빠랑 나랑 내 동생이랑 4명이서 치킨 한 마리를 먹고 남겼어요. 아 진짜로? 우리 집은 그런 집안이었어.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대학교 오면서 마침 부잣집이라고 안 하세요. 우리 집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진짜 안 먹는 집이었던 거예요. 치킨 먹고 싶다가. 근데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44kg의 44 사이즈를 입었었단 말이야. 55도 아니야. 44를 입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식을 가기 시작했는데 회식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걸 나는 회식이라서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평소에 그 정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항노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70대 후반 할머니가 아직도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나이를 측정을 했더니 30대가 나온 거야. 되게 부러웠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 얼굴은 70대 그대로야. 맞아요. 그럼 뭐 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서정희 씨 보면은 응. 최근에도 막 뭐 기사 뜨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이승환도 다 그래도 화장하고 관리를 흰머리 안 잘 하신 것 났겠어. 같은데. 네. 아니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물론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이승환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70살 먹어서 몸 나이가 30이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또 다이어트 들더라고요. 하기 싫어서 자꾸 그러신 거 피해갈 걸 아니에요? 자꾸 네. 찾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엔 다이어트를 찾다가 다이어트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 근데 이 외모가 늙는 건 어떻게 해도 이렇게 어떻게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노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미래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한 15년, 2035년이 지나면 이제 사람의 평균 수명이 200년이 넘어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루에 비타민만 250알을 먹는답니다.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그러니까 식사는 식사대로 하면서 그 끼니 때마다 이렇게 80에서 100알 정도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챙겨 효과가 먹는데 있어요? 그 사람이 신체 나이를 측정하면 30대 중반이래요. 근데 사진을 보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아 그러니까 그럼 뭐 하냐고. 아니 옛날에 트위스트 김이 그랬어. 트위스트 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나이 막 70에 막 마라톤 뛰고 철인 3종가 그랬는데 얼굴 보세요. 결국은 트위스트 김이잖아. 나 몸 나이 70이어도 얼굴이 30대면 괜찮아. 그러니까 차라리 아씨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읽은 아주 재미있는 짤막한 시가 있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결론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살 빼는 법 이환천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끝. 그렇습니다. 결론은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야. 그 해답은 검색창 안 쳐도 돼요. 해답은 우리 오사춘계님이 얘기했어요. 덜 먹고 운동하면 된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142회 코로나보다 무서운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전 이제 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한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픈 것도 힘든데 아파서 병원 가서 또 돈에 대한 부담까지 있으면 사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라도 나라에서 덜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한데 외국은 지금 그게 잘 안 돼 있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왜 미국이라고 말을 못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뭐 미국 말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의료 기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의료 보험도 잘 돼 있죠. 또 의료 수준도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릴렉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장기간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인데 아마
살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그래도 그나마 요때 그래 나도 그래도 한국에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좀 이 우울한 마음이 조금 그나마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리 씨가 지금 네. 저 고장이 하나잖아요. 고정. 네, 고정. 네. 네. 어떠세요? 뭐 월요 시사 지금 아니요. 안 돼. 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시사하면 안 돼, 이제.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뭐 다 너도 잘했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 시사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어.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 날아든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잘 사랑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독하고 좋아요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자,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